반갑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사 공부의 전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우의 붙일래요. 전공법은 뭡니까? 어떤 전쟁을 할 때, 성을 공격을 할 때 정면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전공법이 되겠죠. 자, 그런 개념도 있고, 저는 정통적인 공부 방법. 그럼 뭐가 정통적인 공부 방법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통적인 공부 방법이다. 자, 이것도 역시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정통적인 공부 방법.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사 시험 제도가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18회 정도까지 왔죠. 자, 그래서 과연 이 기술사 공부 방법이 뭐냐? 참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오면서 인강 세대들이 있죠. 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닌다든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 말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교육이라 그러죠. 사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층들이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뭡니까? 방법을 찾는다. 이런 거 있죠. 뭐 단기 완성, 뭐 3개월 완성, 뭐 이런 거. 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웃거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하는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효율적이고 어떤 빠른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기술사 공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술사 공부는 뭐 단기 완성 뭐 할 수도 있는데, 단기 완성, 특별한 방법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전공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할 때는 뭐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공부를 또 시작하신 분들은 막상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기술사 공부가 뭐 만만한 공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공부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학원 등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논문을 어떻게 씁니까? 계획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본문은 어떻게 작성하죠? 세 페이지 분량은 어떻게 채워나갑니까? 결론은 어떻게 씁니까? 현장 경험 사례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떤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자, 제가 말하는 전공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겸손하게 공부에 접근하라. 그리고 기술사 공부는 아무리 서둘러도 어떤 그 기초 공학적인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그 기초공학 공부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접근하면은 사실은 좀 쉬워집니다. 자, 우리 특히 그 토목시공 기술사는 어떻습니까? 공부할 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건설기계, 토공, 토질역학,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흙막이, 옹벽, 사면 안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말뚝 기초 파트, 그 다음에 터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댐, 하천, 항만, 교량, 그 다음에 계약, 공정관리, 뭐 이런 파트들. 그 다음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콘크리트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공법이 뭐냐?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대1 게임이 있고 1대10 게임이 있습니다. 1대10 게임. 자, 그래서 1대1 게임은 뭡니까?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한 문제 공부해서 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1대1 게임이고요. 1대10 게임은 뭐죠? 한 문제 공부해서 10문제 이상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공부. 그게 1대10 게임이죠. 자,
물론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암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트. 물론 콘크리트 파트도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암기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교량 쪽. 교량도 물론 어떤 그 교량 가설 공법에 따라 가지고 또 교량 공법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공학적인 그 교량을 어떤 시공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이론적인 게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암기를 해야 될 그런 과목들입니다. 특히 공정관리라든가 계약 시사성 문제들은 100% 암기 과목이죠. 콘크리트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도 기본적인 이론 배경이 조금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출제 빈도. 지금까지 출제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제가 약 한 12회 시절부터 지금 118회까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문제 지문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똑같은데 지문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1교시 영어정이 나왔던 문제들이 2, 3, 4교시 논술로 나오기도 하고요. 논술로 나왔던 문제들이 1교시 영어정의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교시 영어정의 문제를 계속 분석해 보면은, 자, 2교시, 3교시 논술에 나왔던 문제들이 1교시 나오는 경우는 기출문제라고 보고요. 영어 자체로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확률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물론 영어 자체로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항들이 있는데 거의 보면요,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영어 정의는 거의 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없습니다. 단지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 영어 정의하고 논술도 사실은 완전히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정의하고 논술하고 겹치는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2교시, 3교시 논술 대비해서 약 한 3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셨다가 영어가 나오면 영어 한 페이지 분량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영어 문제 따로, 논술 따로.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영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적겠다. 똑같은 SPT NC라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자, 그게 SPT NC 이렇게 영어정이 나올 수도 있고 NC 이용시 주의사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논술에서. 그 다르게 나옵니다. 자, 다르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르게 공부해서 다르게 암기하겠다 해서 정리를 하고 또 누군가가 잘 정리해 준 내용을 암기하려고 덤비죠. 그래서 제가 말한 중심 잡기는 1대10 게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암기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중심만 잘 잡으면은, 정통 공부 방법으로 중심만 잘 잡으면은 1대10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작은 주제는 논문의 중심 잡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방송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논문의 중심이 뭐냐?